제6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는 어느 중위도 해역의 수심에 따른 세로축이 수심인데 수심에 따른 수원과 염분 분포를 기역과 니은, 여기 보니까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해역의 수심 0에서부터 1000m 사이의 수원과 염분을 수원 염분도는 세로축이 수원, 가로축이 염분으로 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수원 염분도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은 여기서 그래프 기역은 수원이고 니은은 염분 분포이다. 기역 그래프를 보면은 표층에서부터 100m까지는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낮아지는 율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수원이지요. 그리고 니은은 표층에서는 낮고 깊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입니다. 염분은 표층에서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기역 맞았습니다. 기역은 수원, 니은은 염분 분포. 그 다음에 니은 해수 A는 해수 A를 보면은 수원이 대략 15도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15도이고 염분은 밑으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봤을 때 염분은 약 34.65 PSU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수심 약 200m인 지점에서 해수가 되죠. 200m에서는 수온이 15도가량 되고 그 다음에 염분은 34.65 PS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해수는 수심 200m에 해당되는 해수인데 이 부분도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이 해역에서 해수의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커진다. 이 해역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지요.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커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염분인데 이 빨간 선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는 수온이 약 12도로 일정하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올수록 염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도 1.016보다 밑에 놓이게 되어서 점점 밀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또 염분은 높을수록 또 수압도 영향을 끼치는데 수압도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디귿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수온이 30도에서 약 27.5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수온이 거의 일정한 혼합층인데 이 부분에서도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밀도가 증가하죠. 수온이 거의 일정한데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올수록 염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수온보다 염분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층 밑에서는 염분은 거의 일정하지요. 그렇지만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혼합층 밑에서는 염분보다 수온 감소가 밀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그린 가는 대기 대순환의 세 개 순환세포를 구분하는 과정. 대기 대순환의 세 개의 순환세포는 헤들리순환, 페렐순환, 극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이도별 표층 염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 니은 부분이 바로 중위도 고압대, 다른 말로는 아열대 고압대인데 이 부분이 특히 염분이 높지요. 옳은 거 고르기. 기역, 북적도 해류는 이 무역풍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부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지요. 그래서 북적도 해류는
A. 여기서 A가 뭔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A가 무엇인지. 그러려면 이제 여기 판단 기준을 봐야 되는데, 표층의 수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아열대 순환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아열대 지역에서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는 큰 규모의 순환이 아열대 순환이기 때문에 무역풍과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편서풍은 페렐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역풍은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여기 표층의 수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극순환입니다. 그래서 B는 극순환이 되지요. B는 극순환. 그리고 페렐 순환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헤들리 순환이 됩니다. A는 헤들리 순환. 그래서 기억, 북적도 해류는 A, 헤들리 순환의 영향으로 흐른다. 흐르는 해류이다. 맞지요? 아까 북적도 해류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보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열적 순환인가는 기억, 판단 기준, 기억에 해당된다. 맞았지요. 페렐 순환은 열적 순환은 아닙니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지표면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직접 발생되는 열적 순환이지요.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열적 순환이고 페렐 순환은 두 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페렐 순환은 열적 순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열적 순환인가, 헤들리 순환은 열적 순환 맞고 페렐 순환은 열적 순환이 아닌 간접 순환이기 때문에 기억 판단 기준으로 열적 순환인가는 적합하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유의도, 중의도 고합대, 다른 말로는 아열대 고합대인데 이 부분에서 표층 염분이 높은 이유는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에 비례하는데 중위도에서는 이 부분 아열대 고합대가 형성돼 가지고 하강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지요. 그러면 이 아열대 고합대에서 하강기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발생이 되죠. 이 부분 잘 보면은 하강기류가 나타나는데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영향을 받아서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B, 극순환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세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한번 다음은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을 때 빙하는 순수한 물만 오른 것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게 되면 염분이 낮아져서 해수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층 순환,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심층 순환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가, 염분이 35psu, 35psu라는 것은 바닷물 1000g 속에 35g 정도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런 소금물 300g을 만든 후 소금물 100g을 비커 A에 담는다. 그러니까 A에는 염분이 약 3.5g 정도 포함되어 있겠죠. 100g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금물입니다. 그 다음에다 가의 나머지 소금물 200g을 냉동실에 넣고 절반 정도, 그러니까 200g 중에서 100g 정도 얼었을 때 꺼내요. 얼지 않은 소금물은 역시 100g 속에 3.5g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 소금물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얼음은 순수한 물만 얼었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게 되면은 순수한 물만 녹아서 염분이 낮게 되지요. 비커 B에는 100g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물만 담겨 있는 그러한 비커가 B입니다. 다 비커 A와 B에 서로 다른 색깔, 푸른색이라든가 빨간색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잉크를 넣고 온도는 똑같게 해야 됩니다. 염분 차이에 의해서 밀도차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게 해줬습니다. 수주에 20도씨의 수돗물은 20도씨인데 20도는 10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10도인 순수한 물보다 밀도가 더 작습니다.
수돗물을 채운 후 바닥에 구멍을 뚫은 종이컵 2개를 수조 양쪽에 매단 다음에 각 종이에 다해서 만든 비커 A와 B의 물을 각각 동시에 부으면서 물의 이동을 관찰한다. A에는 소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35 ps인 소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크지요. 그래서 제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비커 B는 순수한 물이 담겨 있지만 20도씨보다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역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A보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덜 가라앉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험 결과 라의 과정에서 니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비커 A의 물이 비커 B의 물 아래로 흐른다. 맞지요? 여기 니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여기 소금을 100g에는 3.5g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극지방의 빙하는 순수한 물만 얼은 것이지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은 염분이 낮아져서 해수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해수의 심층 순환이 강해진다가 아니고 약해질 것이다 하지요.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린 가는 남반구에서 대기대 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 성분을 나는 남극대륙 주변에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BC,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C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이 그림은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화면 앞쪽이 남극이 되고 화면 뒤쪽이 북극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남극과 남의 60도 사이, 남극과 남의 60도 사이에는 극동풍이 불지요. 극동풍이 부는데 이 그림은 남극을 위에 놓고 적도를 아래로 놓고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남극이 반대로 밑에 있고 적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뒤집어 놓고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면은 극동풍의 방향이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극동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남극 쪽에서 남의 60도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 남동풍의 방향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인데 편서풍이죠. 남의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데 편서풍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위아래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방향 표시를 이렇게 편서풍 표시를 이렇게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표시했습니다. 30도에서 60도 사이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30도에서부터 적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부는데 동풍 계열의 바람이지요. 30도에서 남의 30도에서 적도 사이에 남동무역풍 동풍 계열의 바람이고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봅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고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불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림에서도 화면 앞쪽이 남극이 되고 화면 뒤쪽이 북극 쪽이 되기 때문에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 A의 해류는 남극에서 페루 연안을 따라서 북상하는 페루 한류입니다. 페루 해류인데 한류지요. 그래서 A는 페루 해류 한류고, 그 다음에 B는 이 그림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적도에서부터 남극 쪽으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적도로부터 남극 쪽으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이게 브라질 해류입니다. 여기 브라질 해류는 저희도 적도에서 남극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난류지요. 브라질 해류는 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남극을 휘감아 흐르는 서에서 동으로 휘감아 흐르는 남극 순환 해류가 되죠. C는 남극 순환 해류. 자, 옳은 거 고르기. 니은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니은 편서풍이기 때문에 서풍 계열의 바람 맞지요. 그
그 다음에 니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용존 산소량 A는 페루 해류인데 한류고 B는 브라질 해류인데 난류인데 한류일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서 용존 산소량은 한류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많다가 아니고 적다지요. B는 난류, A는 한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D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 해역이 흐르는 해류, 남극순환류,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이 그림에서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기역은 극동풍이니까 기역이 아니라 니은 편서풍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기역만 맞았습니다. 5번 다음은 해수의 수온, 연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소금물을 채운 수주에 깊이를 다르게 하여 5개의 온도계를 설치하고 수온을 측정한다. 나 수조 위 20cm 높이에서 전등을 켠 후 온도계의 눈금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수온을 측정한다. 다 전등은 켜두고 물 위에서 선풍기를 켠 후 온도계의 눈금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수온을 측정한다. 해수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맨 위에 혼합층인데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인해 깊이에 따라 수온의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 혼합층입니다. 그림에서 기역 그래프에서는 혼합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니은 그래프에서는 혼합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니은이 바로 선풍기를 켠 상태의 온도 변화지요. 선풍기를 켜게 되면은 혼합작용이 활발해서 니은 그래프와 같이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잘 발달됩니다. 나는 선풍기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표층은 수온이 높지만 혼합층이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수온이 이렇게 급격히 나타나는 수온 약층이 존재합니다. A 구간은 수온 약층이지요. 그 아래층은 혼합층, 그 아래층은 심해층이 됩니다. 자,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나의 결과. 나는 선풍기를 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표층부터 바로 수온이 낮아지는 기억과 같은 그래프가 되지요. 그래서 나의 결과는 기억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A 수온 약층인데 수온 약층과 같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뚜렷하다. 이런 그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표층에는 수온이 높아야 되지요.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표층에 수온이 높게 되면은 수온이 급격히 나타나는 수온 약층이 뚜렷합니다. 심해층은 어차피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조건은 표층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표층의 온도가 높을수록 뚜렷하지요. 그런데 여름철이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표층의 온도가 더 높아서 수온 약층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기 때문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니은 여기에서 여기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 밀도, 바닷물의 밀도는 수온의 변화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지요. 바닷물의 밀도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1cm부터 3cm 구간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지 혼합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A층에서는 A층에 해당되는 3에서 5cm 구간 수온 약층 그 속에서는 수온이 이와 같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변화는 1에서 3cm 구간이 3에서 5cm 구간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기억만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북반구 중의도 해역에서 관측한 월별 가로치기 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관측한 월별 수원 내 연직 분포 세로축이 수심이고 이 속에 그래프로 수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등원선이지요. 등원선 간격이 좁을수록 조밀할수록 수원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등원선이 아주 조밀하기 때문에 표층부터 심층까지 들어갈수록 수원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120m까지. 그러나 이제 요때 1월, 2월 요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표층에서부터 120m까지 등원선이 거의 몇 개 안 되지요. 그래서 수원 변화가 깊이에 따라서 크지 않습니다.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죠. 대신에. 그리고 여름철은 표층부터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혼합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는 바람이 강하고 여름철에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검을수록 온도가, 해수의 온도가 높은 깊이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수온 약층 3월이 5월보다 뚜렷하다. 수온 약층은 이 그림과 같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뚜렷합니다. 그런데 표층 수온은 5월이 더 높지요. 그래서 5월이 더 뚜렷합니다. 틀렸지요. 3월이 5월보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이 해역의 해수면 부근에서 평균 풍속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빠르다. 조금 전에 혼합층은 겨울철이 더 두껍게 발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바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겨울철이 혼합층이 두껍기 때문에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해수면 부근에서 평균 풍속이 강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지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빠르다. 혼합층의 두께는 풍속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각 깊이에서 최대 수온이 나타난 달, 월이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표층에서는 색깔이 가장 검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8월이지요. 그래서 8월 달에는 표층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20m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색깔이 가장 검지요. 그래서 가장 수온이 높게 되는데 요거는 9월입니다. 그래서 수심 20m에서는 9월 달에 수온이 가장 높게 됩니다. 그리고 40m로 들어가면은 색깔이 가장 검은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수온이 가장 높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0에서 20, 40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고 수온이 나타나는 달은 8월, 9월, 10월 점차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7번 그린 가는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 보면은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대서양이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 북대서양 심층 순환의 세기가 변했을 때 해양 대기 모델로 예측한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색깔이 검을수록 기온이 하강한 부분이 되고 색깔이 밝을수록 기온이 상승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흐름으로 심층 순환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표층 순환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열수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에서 침강이 강해졌다. 이 부분이 이제 A인데 그린란드 해역이지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침강이 강해지게 되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표층 해류가 강해져서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 그림을 보면은 이 A 해역에서 기온이 하강하고 있지요. 고위도 쪽에서 기온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A 부분에서 침강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표층 해류가 약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에서 침강이 강해진 게 아니고 약해졌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A
B로 열 수송이 약해졌다. 맞았지요? B에서 A로 열 수송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고위도 쪽에서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 겁니다. 기온이 하강된 겁니다. 그래서 D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 혈유의 흐름이 약해졌다고 그랬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고 약해졌다지요. 니은만 맞았습니다. 8번 표는 서로 다른 표층 개수 A부터 D까지의 물리량,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수온, 염분도, 세로축이 수온, 가로축이 염분,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B와 C의 밀도는 같다고 했습니다. B하고 C의 밀도는 같다고 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부터 D 중 밀도가 가장 큰 횟수는 A다 라고 했는데 왼쪽에 표를 이용해서 수온, 염분도에 점을 찍으면은 A는 수온이 19도, 염분이 34 PSU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힙니다. 그리고 B는 수온이 14도이고 염분이 34.7이기 때문에 B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C는 수온은 7도인데 염분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D는 수온이 8도이고 염분이 34 PSU이기 때문에 D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커지지요. 밀도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요 지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와 가장 가까운 점은 D점이지요. D점은 밀도가 1.016보다 크지요. BC는 1.016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에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점은 D지요. 가장 밀도가 작은 점은 A점입니다. 그 다음에 D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산소 기체의 용해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녹아 들어가는 산소 양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인데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는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단위 부피당. 그래서 온도를 봤을 때 B는 14도이고 C는 7도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C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B가 D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D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염분은 34 PSU보다 낮다. B하고 C의 밀도가 같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B는 점이 여기 찍히기 때문에 1.026 정도의 밀도를 갖는데 C의 온도는 7도입니다. 그래서 B하고 C의 밀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1.015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7도이면서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니까 염분이 나오지요. 염분은 33에서 34 PSU 사이가 되기 때문에 분명 34 PSU보다 낮다. 맞았습니다. 대략 C점의 밀도는 C점의 밀도가 1.016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분은 이렇게 내렸을 때 33.2 PSU 정도가 됩니다. 34 PSU보다 낮은 거 맞지요? 디귿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린 가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그리고 나는 대서양에서 관측되는 수계 물덩어리의 수온과 세로축 수온과 가로축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북대서양 표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그림이 북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 순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위쪽에서 이루는 남극 표층수가 가장 밀도가 작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흐르는 남극 중층수가 그 다음으로 밀도가 크고 다음 그 밑에 흐르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밀도가 크고 가장 밀도가 큰 것은 가장 밑에 흐르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가 크지요. 그런데 수온 염분도에서 여기 수치가 밀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등밀도선이라고만 표시했는데 수치를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지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일단 밀도가 커지고 또 염분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A, B, C, D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점은 D점이지요. 가장 오른쪽 아래에 가까운 점일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D가 가장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D는 이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남극 저충수가 됩니다. 여기도 표시했지요. 남극 저충수가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밀도가 작은 C,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죠. 여기도 표시했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C가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밀도가 작은 B, B가 바로 남극 중층수가 되지요. 남극 중층수는 B가 됩니다. 남극 중층수는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A, 밀도도 가장 작고 수온 분포도 이렇게 좀 더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염분 분포도 좀 더 넓게 나타나는 A는 바로 북대서양 표층수가 되지요. 옳은 거 고르기. A는 북대서양 표층류이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C는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그린란드 이 부분이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평균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다. 남극 저층수는 가장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크지요. 그 이유는 남극 저층수는 수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분은 조금 C보다 작지만 수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D, 남극 저층수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평균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0번 그린 가원하는 북태평양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혼합층 두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은 가그림에서 A 해역과 B 해역에서의 혼합층의 두께의 색깔이 밝지요. 그만큼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는 것입니다. 혼합층의 두께가 얇은 계절은 여름철이 되지요. 나그림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A 해역과 B 해역에서 모두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강한 겨울철이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계절에 따른 혼합층의 두께 변화.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 A 해역에서는 여름철에 20에서 40m가 되었는데 겨울철에는 140m 이상이 됐기 때문에 두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B 해역에서는 여름철에 혼합층의 두께가 40에서 60이 되었는데 겨울철에는 80에서 100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하긴 했는데 A 해역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못했지요. 그래서 두께 변화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A 해역에서 평균 풍속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빠르다. 그림을 보면은 A 해역에서 여름철은 색깔이 밝고 겨울철은 색깔이 검기 때문에 혼합층은 겨울철이 더 두꺼운데 그거는 풍속이 강한 거 맞았지요. B 해역도 역시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색깔이 검어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B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활발하다.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할수록 혼합층은 두꺼워지지요. 그래서 틀렸지요. 혼합층은 겨울철이 더 두껍기 때문에 혼합작용은 겨울철이 더 활발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같은 내용이네요. 기역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북대서양 해역의 6월 평균 표층 수온 분포, 그러니까 여름철 정도 되겠네요. 수온 분포와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부터 D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A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C 지점, 여기가 D 지점입니다. B부터 D에는 북대서양 아열대 표층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가 흐른다. 북대서양에서의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에는 B 지점을 흐르는 멕시코 만류, 난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지점을 흐르는 해류는
카나리아 한류지요. 카나리아 한류 요 지점입니다. 카나리아 한류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지점은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의 알대 순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와 D에는 모두 한류가 흐른다. 그렇죠. A에는 레버라도 한류, 그 다음에 D에는 카나리아 한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A 지점도 같은 의도에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낮지요. 그리고 D 지점도 같은 의도, 수평선상의 같은 의도와 비교했을 때 수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표층 해수의 평균 용존 산소량 B보다 D가 많다. B는 난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지요. D는 같은 의도지만 여기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그런데 용존 산소량, 요거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기체 상태의 산소가 바닷물에 용해되는 양을 단위 부피당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D가 더 수온이 낮지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D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B보다 D가 많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C의 표층 해류, C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죠. C의 표층 해류는 북적도 해류인데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 북동무역풍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았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요. 그래서 등 수온선, 온도가 같은 해역을 쭉 연결한 등 수온선은 대체로 우위도와 나란합니다. 즉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적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륙과 해양의 분포와 특히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등 수온선이 우위도에 나란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 경우지요. 대표적으로 나란하지 않은 해역도 있다. 이 B 부분은 멕시코 만류, 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등 수온선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D 지점 쪽에서는 카나리아 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등 수온선이 좀 더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북쪽은 서쪽에서는 대서양의 서쪽에서는 등원선이 올라가고 등수원선이 올라가고 대서양의 동쪽에서는 등수원선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해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만약 해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 등수원선이 수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번 그림 가는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색깔이 좀 더 검게 표시된 것이 심층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고, 좀 더 덜 검게 표시된 것이 표층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중 하나이다. 먼저 표층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바로 해양으로 녹아 들어가지요. 산소가. 그리고 해양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심층보다 표층에서 양이 많습니다. 나그래프와 다그래프 중 표층에서 그 양이 많은 것은 나그래프지요. 그래서 나는 용존 산소량입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1000m까지는 해양 생물의 호흡 등에 의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지만 이렇게 적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1000m 이상에서는
생물에 의해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존 산수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대서양에서나 태평양에서 다 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용존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는 햇빛이 도달되고 광합성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표층에서 적고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존 산소량, 다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나는 용존 이산화탄소량 분포이다. 틀렸죠. 용존 산소량 분포입니다. 나는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북태평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용존 산소량은 북태평양에서 북대서양보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반대로 북태평양에서 북대서양보다 많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심층순환의 흐름을 보면은 심층순환은 북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은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대서양의 서해안을 따라서 남하해가지고 이 부분 남극 저축류와 섞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도양 쪽으로 흘러가고 또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 해류 중에서 태평양에 흐르는 심층 해류가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 북태평양의 심층수가 나중에 형성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물의 호흡과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서 용존 산소량이 소비량이 많지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북태평양이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북태평양에서의 용존 산소량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반대로 이산화탄소량은 북태평양에서 북대서양보다 더 많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는 북태평양에서 나타낸 값이고 B는 북대서양에서 나타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A는 북태평양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북대서양에서 형성된 심층순환 순환하여 태평양까지 이동한다. 맞았다고 그랬지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을 해가지고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서 남하해서 이 남극 대륙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와 뒤섞여 가지고 남극 주위를 돌다가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거나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북대서양에서 형성된 심층수는 순환해서 태평양까지 이동한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3번 그린 가는 대서양의 수온과 염분의 연직 분포를 위쪽에 있는 그림이 수온이고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이 염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의 자료를 해석하여 대서양에서 심층 순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수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콕이 있고 연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수조가 적도 수조라고 그랬고 오른쪽 수조가 극수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온을 보면은 적도 쪽의 색깔이 더 검지요. 검을수록 수온이 높습니다. 극지방보다 극해역보다 적도 쪽 해역에서 수온이 높습니다. 수온은 적도 쪽 해역이 극지역의 해역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 염분에서도 색깔이 더 검은 것이 염분이 높은데 적도에서 색깔이 더 검지요. 그래서 적도에서의 염분, 적도 해역에서의 염분이 극해역의 염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염분도 적도가 높고 수온도 적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밀도,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크게 되죠. 그리고 염분은 높을수록 크게 됩니다. 그런데 극지방 해역의 해수의 밀도가 더 크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극지방의 염분, 극해역의 염분이
적도 해역보다 낮아서 밀도가 더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수온입니다. 수온이 극해역이 더 낮지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극해역의 수온이 적도해역보다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수의 밀도는 극해역의 밀도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 중에서 바닷물의 해수의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발생은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단 디귿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나에서 적도 수조에는 극수조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은 물을 채운다. 맞았죠. 적도 해역은 수온도 높고 염분도 높기 때문에 적도 수조에는 극수조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은 물을 채우는 거 당연하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위쪽과 아래쪽 콕을 열면 아래쪽 연결관에서는 물이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극해역에 있는 바닷물의 밀도가 더 크다고 그랬지요. 염분은 낮지만 염분이 낮아서 밀도가 작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수온이 낮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수온인데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극해역의 밀도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해역에는 고밀도 해수가 존재하고 적도 수조 쪽에는 저밀도의 물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연결관의 콕을 열면 밀도가 큰 물에서 밀도가 작은 물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래에서의 물의 흐름 방향은 기역 방향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위에서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래쪽 아래쪽 물의 이동을 물었기 때문에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아래쪽 연결관에서 물은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맞았지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4번 다음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선의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컨테이너 선이 폭풍으로 인해 H점, 여기입니다. H점에서 파손되어 실려있던 많은 신발이 기역해류는 요건데 요거는 북태평양 해류지요. 북태평양 해류에 의해 대부분 신발은 미국 해안 여기 B 지점에 도달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일부는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북태평양 해류가 북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혀서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부는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니은 해류인데 니은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니은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 요거지요. 요거 고위대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이거 한류죠. 한류. 그래서 남하한 후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 남하한 후에 남하를 했죠. 이렇게 남하한 후에 서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그랬는데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적도 유역에는 북쪽도 해류가 흐릅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요.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결과 C 하와이 섬에 도착하였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역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한류입니다. 한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변 지역으로 열에너지를 방출한다가 아니라 흡수한다지요. 주위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열을 방출할 수 없고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신발은 B와 C 지점에 비슷한 시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아니지요. 북태평양 해류가 먼저 B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남하한 후에 다시 북쪽도 해류를 따라서 C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C 지점이 훨씬 더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틀렸지요. 기억만 맞았습니다. 15번 그린 칸은 북위 60도 이 부분이 북위 60도 그 다음에 남의 60도 여기가 남의 60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기대 순환의 순환세포를 그리고 나는 평균 해면기압과 강수량 빼기 증발량을 의도에 따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적도부터 북의 60도, 남의 60도 사이에서는 두 개의 대순환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적도 양쪽에 형성되는 순환은 헤들리 순환이지요. 그리고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 북의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 또 남의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순환세포는 페렐순환입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상승길에 의해서 적도 저압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북의 30도, 남의 30도 부근에서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져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북반구에서도 북의 30도 부분에 아열대 고압대, 남반구에서도 남의 30도 부분에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압대가 형성되면은 강수량이 적어지지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이 아열대 고압대에서 작게 나타나는 것, 이 점선 그래프 B가 바로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해면 기압은 아열대 고압대 이 부분이 높게 나타나게 되지요. 적도 저압대는 낮게 나타나고, 남반구에서도 이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그래프, 실선 그래프는 해면 평균, 해면 기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는 평균 해면 기압, B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 니은 표층 해수의 평균 연분은 적도 지역보다 기역 해역, 아열대 고압대 해역에서 높다. 기역은 아열대 고압대 지역인데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이 되지요. 하강기류가 발생되면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지면 연분은 높게 되지요. 그리고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지요. 적도는 상승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게 되면 연분은 낮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표층해수의 평균 연분은 적도 지역보다 기역 해역에서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 해역에서는 니은 해역. 니은 해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남의 30도에서부터 남의 60도 사이인데 이 부분은 편서풍지대지요. 밑에 그림 남반구 쪽에서는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북반구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30도에서부터 30도에는 아열대 고압대, 60도 부근에서는 한대전선대가 형성되는데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지표면에서 편서풍이 불지요. 편서풍.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요. 그래서 니은 해역에서는 편서풍에 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류가 흐릅니다. 남반구에서도 그림이 잘 나오다 말았는데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북반구에서도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듯이 남반구에서도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해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았습니다. 16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표층 해류의 대략적인 1월 평균 유속이 빠를수록 색깔이 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해 1월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 이 지점이 사고 지점입니다. 사고로 유출된 오염물이 퍼져나가 해양을 오염시켰을 때 예상한 오염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색깔이 검을수록 오염도가 높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역. 동안 난류보다 크로시아 해류의 유속이 빠르다. 크로시아 해류의 색깔은 이렇게 검은데 동안 난류의 색깔은 좀 덜 검지요. 그래서 색깔이 검을수록 유속이 빠른 거니까 크로시아 해류의 유속이 빠르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사고 지점을 지나는 해류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로 흘러간다. 그림에서 보면 남해로도 흘러들었고 동해로도 흘러들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크로시아류가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다가 일부는 황해바다로 흘러들고 일부는 동안 난류가 돼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남해로도 흘러들었고 동해로도 흘러들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는 해류.
일부, 크로시엘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로 흘러간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7월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은 더 고위도까지, 더 북쪽까지 이동했을 것이다. 동안난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북쪽까지 흐르게 됩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인 7월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드는 오염물은 더 북쪽까지 고위도 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